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어제 대전에서 동물원 우리를 탈출한 퓨마가 결국 사살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어제 저희 생방송 중에는 뭐 마취총으로 생포했다는 소식을 들어와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 6시 45분쯤에 마취총으로 쏴서 맞추기는 했는데 이게 퓨마가 이제 쓰러지지를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고 이후에 이제 2시간 이상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청와대 NSC까지 이제 나선 끝에 밤 9시 45분쯤에 이 동물원의 건초보관소 뒤 야산에서 이제 퓨마를 발견을 했고 결국 이제 산탄총으로 사살을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뭐 네티즌들 반응 보니까 사람 잘못인데 왜 꼭 사살까지 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들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오전 9시쯤에 사육사가 우리를 청소한 후에 철문을 잠그지 않고 나온 게 이제 사태의 발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이 사육사의 과실 정도에 대해서 좀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징계와 이제 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 재발을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번 사건으로 동물원에 가기 싫어졌다.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동물원을 다 폐지해달라 이런 청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뭔가 아무튼 좀 안전관리 시스템은 좀 재점검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제 직원의 업무 미숙, 뭐 인원 부족, 시스템 미비 이런 거라고 이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맹수 우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좀 사육사를 2인 1조로 배치해서 이 안전사고나 등등을 이제 막도록 하고 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게 뭐 뭔가 실수가 있을 경우에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동물을 뭔가 오락거리로 만드는 그런 동물원의 형태보다는 동물의 생태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서 동물원이 멸종위기종 보존 등의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퓨마는 야생에서 어떤 환경에 사는 동물입니까? 북미 대륙에 주로 살고 있는데요. 뭐 산에도 살고요. 평원, 사막, 열대우림 이런 데 이제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데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하자면 넓은 곳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사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좀 동물원 우리라는 환경은 퓨마의 생태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맹수가 사실 동물원 우리랑 안 맞죠? 그렇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선언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사안이지만 지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도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야당이 뭐 벼르고 별로 왔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이 그동안은 좀 청문회를 쉽게 통과해서 의원 불패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면서 지금 뭐 의혹을 불태워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도덕성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위장 전입도 많죠? 이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 좌성당 주소지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1996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실제 살기는 서울 부가연동에 살았는데 주소는 이제 서울 정동에 있는 성공회 사택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이거 위장 전입을 합리화할 수가 없다라면서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었는데요. 유은혜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나 어떤 명문 학군으로의 진학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오늘 이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위장 전입 말고 또 있죠. 유은혜 후보자가 남편 회사에 뭐 이 사내 이사인 사람을 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유은혜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 보좌관이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였지만 서류상의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다라면서 뭐 이제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금전 관계도 없었고 심지어 이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도 겸직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무슨 강의 경력 얘기는 뭡니까? 우석대에서 실제로 6개월 동안 강의했는데 2년 겸임 교수를 했다는 증명서를 이제 국회에 제출해서 경력을 부풀렸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유은혜 후보자 측은 이제 학교 측이 겸임 강사 계약서를 일괄적으로 2년으로 쓰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경력 증명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강사가 아니라 교수로 표기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데 그 이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서 학교 측이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이제 공세인데
여당 쪽은 뭐 그냥 근거 없는 의혹적이 너무 많다는 식으로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의 유은혜 후보자가 2014년 국회의원 세비 외에 8,500여만 원의 종합소득을 올렸는데 이 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이런 기사가 이제 실렸는데요. 예.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측이 제공한 이런 자료들로 근거가 되어 있는 그런 기사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뭐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세비하고 특강비 등을 합친 그 소득 중에서 세액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고를 한 게 8,500만 원 가량이고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이 세금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 액수가 8,500만 원이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뭐 세비 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희경 의원하고 막 고성이 오가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런 게? 이게 이런 사례가 이제 언론이 좀 사실 확인 없이 야당이 낸 자료만 보고 이제 보도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마찬가지로 SBS의 사례도 있습니다. SBS의 경우에는 17일 유은혜 후보자가 시의원 후보들로부터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당사자인 시의원 모 씨가 유은혜 후보자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고 경선을 통해서 기호 나번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은혜 후보자는 뭐 해당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언론이 유은혜 후보자가 학교 앞에서 이제 속도 위반을 한 그런 이제 이력이 있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면서 좀 방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뭐 야당의 태세로 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끝내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사비케 세 번째 항목은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21일쯤에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따져보시죠. 국토부는 일부 풀자, 서울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이 최근의 부동산 과열 국면은 투기 수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의 동요가 더해져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풀어서 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국토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입장은요? 첫째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풀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둘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고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도에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로또 아파트가 돼서 또 논란만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3등급 이하 그린벨트만 해제하더라도 보존 상태가 좋은 1, 2등급까지 앞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 된다라고 서울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뭐 나름의 대안을 내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 대신에 도심 유유지 활용, 상업지역 주거 비율 및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치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정부는 수도권에 30만 채를 공급하고 이 중에 5만 채 정도는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의 이 계획을 따르게 된다면 2022년까지 최대 6만 2천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안을 놓고 지금 국토부랑 서울시가 더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 입장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시 주장을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집권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장관의 집권 해제권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근데 뭐 정치적 문제가 또 불거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언 이거부터 시작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충돌을 해오는 이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또 일부 시민단체 등도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정치적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토부랑 서울시가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절충안을 만들어 봐야죠. 빨리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